문법 정말 싫어하시는 걸 저도 알고 제가 뭐 가끔씩 중학교, 고등학교 애들한테 문법 관련된 수업을 해줄 때도 회화로 제가 알려주면 애들이 좋아해요. 이거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. 근데 제가 문법적인 걸 알려주려고 하면은 싫어하는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. 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저에게 말해요. 그 제가 알려줬던 친구들도 선생님 요즘에 문법 공부 말고 회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데 문법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? 라고 물어보는데 전 반은 맞다고 생각해요.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굳이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정말 유명하신 유튜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제가 문법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니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.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있어요.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려 하는데 문법 공부를 추천하시겠어요? 한국어 문법 공부를 하라고 하실 거예요, 여러분?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. Think about that.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한테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라고 할 거예요? 그쵸? No way. 정말 강하게 그 마음이 들죠. 그쵸? Absolutely not.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짜 단 한 명도, 제 생각에는 단 한 명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한테 한국어 문법을 배우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어느 언어든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요? 너무 그게 뭐 문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 그냥 하라. 그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정말 저희를 괴롭혔던 이 문법 용어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? 아니면 문법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다는 거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? 저는 진짜 문법 때문에 정말 영어가 정말 싫어질 정도로 너무 싫어했거든요. 특히나 이 뭐 오형식부터 해서 과거형, 미래형, 조동사, 뭐 부사절부터 해서 이런 복잡다단 이 문법 때문에 결국에 영어가 싫어졌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문법 배우지 않아도 돼. 문법 쓸모없어. 열심히 말하고 듣기만 해. 그럼 다 돼.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효율적인 면, 그러니까 성인이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언어를 학습하려면은 저는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제가 그 이유를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글이 중요하다, 뭘 해야 된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 듣는 분들 중에 해외에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24시간 내내 영어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문법 굳이 공부 안 해도 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한국 특히나 영어를 짧게 짧게만 공부할 수밖에 없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.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영어에다가 뭐 대학생 때처럼 뭐 하루에 막 12시간, 13시간 이렇게 투자할 수 없잖아요. 전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랑그 파롤이라고 해서 뭐 이거를 뭐 외워라라고 뭐 전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영문과 다녔을 때 그 교수님이 언급했었던 파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게 되게 배우면서 좀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. 이 랑그 파롤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 문법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랑그라는 게 뭐냐면은 소시르라고 해서 그 구조주의 언어학을 하시는 뭐 해외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립한 뭐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랑그는 그냥 학자들이 저 말고 저보다 더 영어에 대해서 정말 박사하게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말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라고 문법적으로 막 체계화시킨 거를 랑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파롤은 저희가 직접 말하는 거. 요즘 애들이 말하는 그런 뭐 슬랭이라든지 말 그대로 비속어라든지 정말 언어가 계속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거를 파롤. 이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70년대쯤에 한국에 잠깐 오셔가지고 사셨던 분이 그때의 말투, 한국 말투를 그대로 쓰고 있으신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. 안녕하세요.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한국 이름요? 한국 이름. 예. 한국 이름 두 개 있어요. 이로하나며 전주 이씨예요. 아, 한양 저기 이렇게 병원 사장 네. 그 이름을 줬어요. 그리고 한국에서 저기 특공무술 배웠어요. 태권도 배울 때 제일 높은 사람 이용호 이름 줬어요. 아, 예, 그래서 한국 이름 두 개 있어요. 근데 영어로 로버트.
로봇. 로봇. 어. 로버트. 한국 사람은 마징가. 아, 로봇, 로버트. 로봇. 로버트. 한국에는 어떻게 하다가 가시게 된 거예요?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요. 72년도에 갔어요. 그래서 72년도.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때 가난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왜 문법이 필요한가? 8월이고 뭐고 랑그가 뭐고 이해는 됐어. 이런 것까지 굳이 배워야 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밑밥이었고요. 결국엔 문법이 왜 필요한가? 특히나 성인이 왜 필요한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었어요.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어느 날 갑자기 이 외계인이 납치가 됐다. 외계인들이 말을 걸어온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외계인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저를 납치해갔다고 생각해보세요. 너무나 친절한 외계인들이어서 잘 좋은 곳에다 좋은 시설에다가 저를 가둬놓고 말을 계속 걸어온다면은 이게 정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거 좀 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막 말을 걸어온다고 쳐봐요. 결국에는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처럼 저희도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려서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이게 말 그대로 외계인들이 파롤이라고 하죠. 말로만 학자들이 뭐 문법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, 뭐 동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정의 내리지 않고 오로지 파롤,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아기들이 배우듯이 그것만 유추해서 언어를 배운다고 한다면은 정말 아기들이 뭐 배우듯이 정말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죠. 근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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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. 외계인들이 납치해 왔어요. 외계인들이 가리키면서 뭐 이거는 뭐 깨랑깨랑이야, 깨랑깨랑이야.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할 때 특정 행동, 상황, 발음, 음절 이것들 다 유추해야 돼요. 또 반복되는 그 단어의 그 특징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주어는 뭔지, 목적어는 뭔지, 동사는 뭔지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정말 오랜 시간을 알려서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마치 이게 뭔가 거의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. 아이가 정말 말할 때 제가 그 전 수업 때 말씀드린 것도 있잖아요. 거의 5년, 6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처럼 아마 외계어를 배우는 것도 똑같이 아마 거진 10년도 넘는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면 이 10년이 걸릴 수 있는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배워야 하는 언어를 만약에 누가 외계어를 한국어로 된 이 문법책을 만들었다면은 그 규칙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깨랑깨랑이 이 뜻이고 깨랑깨랑에다가 무슨 또항이라는 뭐 말을 붙이면은 몸을 하다라는 뜻이구나. 이런 걸 다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정말 오랜 기간이 걸쳐서 배워야만 하는 언어를 거의 몇 개월, 몇 년에 걸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문법 뭐 공부할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성인의 시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밥도 벌어야 되고 뭐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하는 그런 성인들이라면은 문법을 빠르게 정말 자주 쓰는 문법들이 있거든요. 자주 쓰는 문법만큼은 빠르게 배워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그 파롤이라고 하죠. 그 화자들이 말하는 거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서 언어를 키우는 게 맞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이걸 말하기 위해서 막 남근이 파롤이니 뭐 70년대니 80년대니 이런 거를 좀 밑밥을 좀 많이 깎긴 했는데 어쨌든 정말 이래서 문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좀 이해드리기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어쨌든 문법은 요 정도 만약에 뭐 지금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실 분들이라면은 뭐 굳이 뭐 안 보셔도 되지만은 그래머인 유지라고 하죠. 문법책이 정말 잘 돼 있는 게 있어요. 거기 나와 있는 뭐 시제, 조동사, 뭐 가정법, 뭐 능동, 수동 뭐 이런 뭐 한국어는 필요 없습니다. 요런 게 있다. 요런 식으로 쓰는구나. 요렇게 이해만 된다라고 짧게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현장으로 가시는 걸 제가 정말 추천드려요.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영어의 문법적 패턴이 뭔다, 뭐 어떤 식으로 말해야 이걸 뭐 하는 중이다라는 걸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고 아까 그 유튜버가 말했던 것처럼 문법 필요 없이 그냥 무작정 하시면 돼요라고 하게 된다면은 좋죠. 근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저도 성인으로 처음 영어를 접했고 여러분도 성인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문법 요즘에는 뭐 스파닉스라고 하고 뭐 회화 중심 뭐 교육이라고 하니까 문법은 그냥 갖다 버려 무작정 그냥 말만 하고 듣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긴 하죠.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. 근데 저희는 저도 그렇지만은 밥도 벌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문법은 어느 정도 살짝이라도 떼고 나서
영어를 접하게 되면은 그 습득하는 그 시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진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문법을 배우느라고 영어 언어를 배우는 그 흥미를 잃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도 이해하거든요. 문법을 배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재미없는지. 그러니까 그냥 짧게 그냥 이런 문법이 존재하고 이런 예시가 있구나라고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문법책들이 많으니까 그거 그냥 훑어만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. 네. 저희 입장은 딱 그럽니다.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교재를 좀 추천드리고요. 베이직 그래머. 뭐 이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프랙티컬 잉글리시 유세지라고 해서 이런 고급 문법책도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되고 저도 요거 그래머인 유주를 떼고 뭐 20살 초중반에 떼고 문법 공부를 굳이 하진 않아요. 다만 모르는 표현이 생기거나 이건 뭐지라고 할 때 좀 봐주는 정도지.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이 문법 열심히 중요하다고 하고 이해했어. 그러니까 문법만 죽으라 공부하자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. 네.